면역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에 정말 좋은 식품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느끼는 통증 있죠. 사람의 느끼는 통증의 90%가 관절에서 온대요. 관절염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나만 관절염 통증이 있다 생각하시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디 찌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관절은 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 관절입니다. 결국은 무릎 관절, 우리가 그 팔, 손가락, 모든 관절 하나, 우리 뼈가요. 뼈와 뼈가 이어진 뼈가 딱 우리 몸에 하나가 있으면 경추, 뒤에 뼈, 여기 하나밖에 없고 모든 뼈가 다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기 쉽잖아요. 여기에 수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완충을 할 수 있는 뭔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절이 계속해서 맞춰야 되면 닳아버리면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죠? 혹은 또 그렇지 않아도 이쪽에 이상한 뭔가의 세균의 공격으로 생길 수 있고 열감 같은 그런 백혈구의 활동으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혹은 또 면역에 의한 루머티스 관절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40대 이후에 이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루머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30대 여성, 40대 여성. 이것은 우리 몸이 사실 똑같이 신장이 망가지더라도 그것이 그냥 신장을 많이 써서 망가진 경우가 있고 신장 자체가 공격을 받아서 망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료법은 똑같고요. 회복되는 방법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 몸속에는 염증화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든 루머티스 관절염이든 결국은 면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들이 혹은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세균들이 공격할 때 백혈구가 일어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염증성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 염증성 반응이 생기면서 그쪽에 백혈구의 시체인 고름 혹은 또 염증들이 생기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세균에 의한 거든 노폐물에 의한 거든 아니면 거기가 닳아서 마찰에 의한 거든 결국은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이 생겼을 때 사실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페니실린 항생제 한 800배에서 1000배 가까이 되는 벌침 정말 좋아요. 사실은요. 봉침에는 벌의 그 끝에 침 있죠. 침에는 페니실린의 약 한 800배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벌침을 많이 맞는 사람들이 몸이 진짜 건강해요. 근데 정말 면역력이 최고입니다. 관절은요, 2개 또는 그 이상의 뼈가 맞닿는 곳을 관절이라고 해요. 관절이라고 하는데 뼈와 뼈가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연골, 관절낭, 활막, 인대, 근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는 아니면 여기서 내려갈 때 충격이 그냥 딱 닿으면 뼈가 뼈를 만나서 아파요. 그러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막 뛰었는데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머리까지 아픈 경험. 그냥 흡수가 안 됐을 때 탕 치면은 뭔가 다 아픈 느낌 있죠. 분명히 여기를 뛰었는데 허리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를 완충시키는 것이 관절인데요. 이런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파괴되고 무엇인가의 이유에서든지 간에 염증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냥 보통 병원에서는 관절염이다.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관절염의 원인은요, 노화, 아니면 관절에 생기는 상처, 충격, 감염, 아니면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 무릎에 버텨주는 힘보다는 누르는 힘이 강할 때 관절이 또 빨리 닳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살만 빼도 관절염 낫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루머티스나 건성 관절염도 있고 루머티스 같은 경우는 70%는 유전에서 온다고 보통 학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부분은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후천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면역 관리를 잘못했어요. 우리 몸에 노폐물 관리를 못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관절염이 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관절염이 올 사람이 때로는 신장 질환 혹은 또 쇼그렌 또는
뭐 여러 가지 아토피 이렇게 범위가 다른 거지. 약한 부분에 오는 겁니다. 병이. 똑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의 몸에 가장 약한 부분에 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골에는요, 혈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관절염 있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안 낫는 게 뭐냐면 연골에 혈관도 없고 또 신경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바로 직접적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관절에 좋은 음식 먹었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가졌을까요? 관절염이? 안 그래요. 평생을 사용하면서 망가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빨리 낫는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로 뼈나 근육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즉 관절염에 좋은 음식은요, 근육에 좋은 음식이다. 아시겠죠? 이거 정말 큰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근육에 좋은 음식이 관절에 좋은 음식이고요, 뼈에 좋은 음식이 관절에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골에는 사실 칼슘, 단백질, 미네랄들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미네랄, 소금을 먹더라도 미네랄이 있는 거 먹자. 앞으로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탕을 먹더라도 미네랄이 있는 거 먹자. 꿀이 있는 것도. 그리고 물을 먹더라도 뭐가 있는 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매일 물을 마셨어요. 물은 그날 마셨다고 해서 크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몸에 영향이 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먹는 거,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염 있는 분들이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자 몇 개월이 지나서 또 통증이 많이 옵니다. 반대로 미네랄이 많은 물을 마시면 통증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날 때 따라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자, 관절염에 좋은 음식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안 드셔도 돼요. 정말 저는 올리브유 좋아합니다. 관절염에도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올리브유. 이 올리브유에 있는 화합물이요, 염증 유발하는 물질의 과도한 생산을 막아줘요. 특히 올리브뿐만이 아니라 기름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들 있죠. 아마씨에도 있고 들깨에도 있고, 이런 지방들이 루머티스 관절염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관절염이 있을 때 올리브 대신에, 예전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 올리브 많이 우리가 알려지기 전에는 들기름 매일 먹었어요. 나중에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통증이. 뼈가 너무 건강해지고. 네, 올리브유 정말 좋습니다. 뼈에 좋은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고요, 염증 수치를 몸에서 낮춰주기 때문에 관절염 통증에 정말 좋고 관절염을 이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는요, 체리나 오렌지 좋아요. 체리나 오렌지. 체리나 오렌지가 정말 좋은데, 특히 체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항염증의 최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체리를 드시는 것도 괜찮고 오렌지를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적어도 한 3번 정도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기서 나가시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 될 거, 2번 먹어야 될 거, 3번 먹어야 될 거 다 적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정말 유전자가 망가져 있다, 암이 있다, 관절염이 있다, 흡연을 해서 유전자가 많이 손상돼 있어,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 3번 정도 브로콜리를 먹어주면 좋은데, 설포라페인, 칼슘, 비타민 K, 비타민 C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골관절염이 시작되는 것을 막아주고 진행을 막아주면, 제가 만약에 관절염이 있다면 저는 일주일에 4번 정도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다가 또 다른 주일에 바꾸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브로콜리를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살짝 익혀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보통 큰 거 한 가지가 있죠. 보통 우리가 반찬 익혔을 때 한 5저음 정도, 아니 정도, 우리 반찬 먹는 양 그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관절염에 좋다니까 이 브로콜리를 막 갈아서 먹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씹어서 먹어요. 씹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좋다는 것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많이 먹기 위해서 갈아 먹어야 되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레몬은 괜찮아요. 레몬은. 그러나 보통 채소나 다른 것들은 반드시 타액과 섞여야 됩니다. 그리고 골밀도나
혹은 관절염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암에 좋은 게요. 관절염에도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 토마토가 왜 좋냐면 우리 암에 좋은 게 라이코펜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골관절염에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이나 내가 만약에 나이가 50대, 60대 되고 있다. 그러면 꼭 우리 집에 토마토가 떠나지 않게 만드자. 토마토를 꼭 먹게 만들. 토마토를 생으로 먹든 익혀 먹든 갈아서 먹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토마토를 페이스트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에 그 온도가 올라간 거, 그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심지어 이 토마토의 효능은요, 스파게티에 토마토를 뿌려서 먹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공되어서 먹어지는 케첩 있죠. 토마토로 만들어진 소스들, 이런 것도 사실 효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성분, 좋지 않은 성분 때문에 그것보다는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먹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당근 꼭 드세요. 당근을 자주 먹는 거 좋습니다. 이 당근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E로 만들 수 있어요. 비타민 E로. 이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관절이나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관절염이 처음에 생길 때 그때 당근을 매일 먹잖아요. 아니면 일주일에 5번 정도 먹잖아요. 그러면 관절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가 넘어가서 우리가 보통 질병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지점에서는요, 관리가 되게 쉬워요. 2단계 넘어갈수록 3단계, 4단계 될수록 힘들어요. 그리고 만성이 된다 그러면 하죠. 우리 만성이 된다. 그렇게 그것이 오래 가거나 심해졌을 때는 관리가 10배 혹은 100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해지기 전에, 더 악화되기 전에 관리하시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당근은요, 면역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에 정말 좋은 식품이 나와 있어요. 학술지에 보면. 그래서 나는 뼈를 건강하게 하고 싶다, 특히 관절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당근을 꼭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곡물들 좋은데 그 중에 통밀 정말 좋아요. 통밀에는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셀레늄은 염증 수치를 팍 낮춰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통밀하면 밀가루 하면 글루텐 생각나죠? 근데 통밀에 들어있는 글루텐 정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글루텐이 많이 첨가가 되니까 문제죠. 그 다음 비타민 B군들이 이 관절염이 있어서 부종이 생기면 그 부종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통밀이나 현미나 오트밀 이런 거 드시잖아요. 체중이 감량이 돼요. 체중이. 그래서 비대한 분들이 다이어트가 되면서 관절에 정말 좋고요. 그리고 해조류, 미역, 김, 톳, 다시마 이런 것들. 무기염류가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 뼈 성장 발육에 정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드셔야 돼요. 그러면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반드시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그럼 관절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절염이 사실 심각한 질병일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잘 낫는 병입니다. 근데 빨리 낫는 병은 아니에요, 절대로요. 빨리 낫는 병은 아니지만 관절염이 되게 잘 낫는 병입니다. 관절에 우리가 좋은 것만, 관절에 좋은 것만 하면 돼요. 그때 우리가 무리하거나 관절을 많이 사용하거나 잠을 늦게 자거나 그 다음에 자꾸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그런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